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8일 기준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4,850명이 추가되어 역대 가장 많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한 32만 564명, 사망자는 전날 대비 108명 증가한 11,580명, 완치자는 전날 대비 3,769명 증가한 24만 4,060명입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지하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730루피아, 팔 때 14,760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6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 마늘,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계란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닭고기, 소고기, 바왕메라, 식용유의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짭의 금액이 전주에 비해 12%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옴니버스법 반대 시위가 일부 지역에서 격화되자 경찰이 물대포와 고무탄, 최루탄을 동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고용창출법이라고 부르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규제 개혁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퇴직금 감축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변경, 무기한 계약직 허용, 외주 업무 범위 제한 삭제 등이 경영자에게는 고용 유연화로 유리하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광범위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왔다고 반발하였습니다. 환경단체들도 투자 규제 완화로 산림 등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시위대가 자카르타 대통령 궁 앞으로 집결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동원해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궁과 의회 주변 대규모 집결을 막기 위해 브카시 등 수도권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했고 대통령궁과 이어지는 자카르타 시내 도로 곳곳을 차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도 시위대 해산을 위해 경찰이 물대포를 쐈고 수마트라섬 메단시 의사당 앞에서는 시위대가 돌을 던지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했습니다. 이들 도시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1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열렸고 북말루쿠에서는 옴니버스법 통과는 국회의 사망과 같다며 시위대가 관을 들고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이틀간 시위에서 400명 이상이 체포됐고 학생 2명이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입원했습니다. 시위 첫날인 6일 서부 자바주 반둥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7일에는 수마트라섬 빨렘방에서 칼과 같은 흉기와 돌 화염병을 소지한 시위대 180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옴니버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뿌리부미 경영자협회는 세칙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회의 살만 자카르타 지부장은 우선 대통령령과 각 장관령으로 세칙을 제정해 옴니버스법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법 제85조에서 세칙을 제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살만 지부장은 옴니버스법이 기업과 자본가를 우대하는 법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세칙 정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노조가 항의 시위와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합의 카하루 차이오노 임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입법 신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특별주는 자가격리 대상자 집 대문에 자가격리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리자 빠뜨리아 부지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 이웃들도 파악해야 한다.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자가격리 집 스티커 부착은 코로나19 격리관리에 관한 주지사령 2020년 제985에도 부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편에서는 코로나19 낙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자카르타주 옴부즈맨의 뜨구 대표는 코로나19 낙인이 편견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더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또한 무증상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해 호텔 객실을 임대하거나 병원으로 보내기보다는 면, 군 단위의 역할을 강화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카르타는 지난 9월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들의 자가격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1개월 만에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인도네시아 발리 호텔에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지방정부가 종교인을 초청해 정화의식을 열었습니다. 발리 기안야르구는 일주일 전부터 우부세 호텔을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직원, 경비원 사이에 여성과 아이 귀신을 봤다, 큰 형체가 호텔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안야르구는 급히 지난 6일 힌두교 제사장인 뿜만구를 호텔로 초청해 정화의식을 열도록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뿜만구를 부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쨌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휴양지 발리는 7월 30일부터 내국인 관광을 재개하면서 9월 들어 하루 평균 10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4월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발리의 호텔, 식당, 관광 종사자들은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 입국이 금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리 응우라라이 공항을 운영하는 공항공사 앙카사푸라원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 인천공항과 발리공항 사이에 이달 말부터 관광객이 오갈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말 인천공항에서 발리행 한국 관광객을 실은 특별기를 띄울 계획이라며 시범 프로그램 후 다른 공항으로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천 발리 관광 시범 프로그램 참가자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돌아간 뒤 14일 자가격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56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와 같은 56위였습니다. IMD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 분야인 지식, 기술, 미래준비 등 3개 분야에서 미래준비는 개선이 됐지만 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침체와 낮은 인터넷 보급률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하였습니다. IMD 세계 경쟁력 센터의 아르투로 블리스 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회복이 느린 국가와 빠른 국가로 나눠진다. 디지털 경쟁력은 국가 재정 등과 함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싱가포르가 2위, 말레이시아가 26위, 태국이 39위 등이었습니다. 미국이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위를 하였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8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정비 예산에 2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나쿠 지역 4,000개소에서 인터넷을 정비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 9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